말년에 이제 그 기자가 헬렌 켈러한테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당신한테 가장 힘들게 했던 장애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는 거는 사물로부터 나를 분리를 시켰지만 안 들리는 거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 거죠. 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면 이 아이는 언어를 못 배우고 언어는 이성을 개발을 못하고 그럼 이성이 없으면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 들리고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돌발성 난청은 이제 자꾸 일어났더니 한쪽이 안 들리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난청은 말 그대로 안 들리는 병인 거죠. 그렇죠. 그 난청 정의가 그냥 안 들린다는 건가요? 난청은 안 들리는 거를 다 난청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뭐 일반적인 이제 용어로는 이제 안 들리는 걸 난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명은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난청은 병인가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뭐 병으로 안 들릴 수도 있고 다쳐서 안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음에 의해서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난청이 오고 뭐 다양하죠. 뭐 선천적으로 또 안 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아무튼 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혹시 난청은 장애로 분류가 됩니까? 난청이 이제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되는데요. 보통 제일 오해하기 쉬운 거는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고 이런 경우도 이쪽 귀는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난청의 장애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기능을 보니까 한쪽 귀든 양쪽 귀든 어느 정도의 소리를 못 듣는지를 보고 난청의 장애를 정하니까 결국은 양쪽 귀 중에서 좋은 귀, 좋은 쪽 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양귀가 다 나빠야 되는 거예요. 양쪽 귀가 다 어느 그렇죠. 기준점보다 낮아야 그렇죠. 난청이. 그렇죠. 그렇게 난청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준점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리를 데시벨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인의 데시벨은 이제 젊은 20대 병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를 봤을 때 25데시벨 정도가까지 들으면 방음실에서 정상으로 이제 보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소리가 이 정도 소리가 한 60에서 65데시벨 정도가 돼요. 볼륨이. 그런데 이제 보통 난청으로 장애로 분류가 될 경우는 60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귀가 방음실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정도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그런 60데시벨 이하보다 더 나쁠 때 장애로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0데시벨이 넘으면 우리가 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농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상적인 소리는 뭐 큰 소리도 뭐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자, 난청은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난청의 심각성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보통은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을 보면 다른 건 멀쩡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장애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어떤 배려나 대우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하는 게 이제 이게 청각장애인데 사실은 청각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거 하나가 이제 헬렌 켈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헬렌 켈러는 3중 장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 보이고 청각장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말도 못하는 결국은 언어 장애도 이제 같이 갖게 되는데 말년에 이제 그 기자가 헬렌 켈러한테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당신한테 가장 힘들게 했던 장애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는 거는 사물로부터 나를 분리를 시켰지만 안 들리는 거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면은 인간다운 삶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립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뭐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육도 가능하고 나름대로 제한이 있지만 경제 생활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일단 교육이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회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인간이 필수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되니까 사실은 청각장애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로 볼 수 있죠. 특히 그 연령대별로 다른데 이제 성장하는 그 나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발달이 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청각장애가 있으면 일단은 교육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아이가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귀가 좀 안 들림으로 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한 번 교육을 못 받고 하면은 일생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그런 20대, 30대, 40대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능력이 있어도 난청이 있어서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직업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의사소통이 또 잘 안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인간은 결국은 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전달해주는 이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거죠. 어떤 걸 통해서도.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난청이기 때문에 난청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청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난청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전이 됐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줄 수 있는 수단도 많고, 또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인지장애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아주 뭐 요즘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난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특히 중년 나이에 난청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안 들리고 내가 생활이 좀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에 지장을 많이 주는 이 난청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청은 이제 청각기관이 제 기능을 못해서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요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면 공기 진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고막이 진동이 물리적인 에너지가 귀 안에 있는 뇌이라고 하는 그 달팽이관에 소리가 전달이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전달이 돼서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전 과정에서 어디서 사고가 나도 다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귓구멍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히는 그러니까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이라고 그러는데 귓구멍이 없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귓구멍이 막혀서 그만큼 못 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이염을 앓게 되면은 중이염이 있어서 소리 전달을 못하는 게 되는 거고 대부분 누구나 다 그런 게 없는 경우에도 난청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퇴행성 변화가 와서 그거는 일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난청이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유전적인 어떤 정보죠. 그래서 그 유전적인 문제로 이제 뭐 30대부터 빨리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난청이 동반이 되고 그걸 노화성 난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뭐 평균 수명이 50대, 뭐 60대밖에 안 됐을 때는 노화성 변화가 오기 전에 이미 생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80대, 90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새로 생긴 노화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오래 하니까 난청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난청은 선천적인 난청이 있죠. 그거는 보통 태어났을 때 상당히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갖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태어나면 한 2~3명 정도가 그런 고도 난청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자체가 난청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태어났을 때는 청력이 비교적 좋은 경우에 빠른 속도로 난청이 진행돼서 대개 뭐 10대 후반에도 뭐 아주 심각한 난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선천성 난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성 난청이 있죠.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유소년기에 이제 중이염 같은 게 있을 때는 이제 그거는 중이염 때문에 뭐 일시적인 난청이 오고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는 만성적으로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소음성 난청이 있는데 소음성 난청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용한 데서 이렇게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경우에도 다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음성 난청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가 돼 있고 난청이 이제 소음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 자체 강도가 아주 큰 소리가 돼서 그 소리로 강도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지속 시간, 노출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슬비에 막 젖는다는 것처럼 그 노출 시간이 길었을 때 이제 그게 쌓여서 난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소음성 난청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어폰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있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권하는 거는 귀를 좀 쉬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를 쉬게 하는 거는 조용한 데 있는 거죠. 큰 소리를 이만큼 노출됐다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조용한 데서 있는 게 귀를 쉬게 하는 거죠. 뭐 어디 뭐 시끄러운 카페 가서 뭐 차 마시고 쉬는 게 아니라 소리를 쉬게, 귀를 쉬게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소음성 난청은 예상을 하기로는 지금 젊은 이들이 만약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노화성 난청과 더불어서 급격히 난청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난청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귀가 좀 이상이 올 때는 귀에서 일단 잡음이 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이명이라 그러죠. 이명이 먼저 발생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뇌의 기능, 그러니까 달팽이관의 기능이 이상이 오면 먹먹한 느낌이 와요. 귀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잠기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귀가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냥 멍한 느낌. 근데 그런 막히는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귀가 좀 이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소리가 막 이중으로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막 메아리처럼 들린다든가, 동굴 속에서 목욕탕 속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소리가, 외부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청각에 이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그때는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가능하면은 그런 급성 난청은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이 되니까. 자,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버스에서 넘어졌다가도 소리가 잘 안 들렸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글쎄 이제 어떻게 넘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뭐 결국은 그거는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는 뭐 되게 결국은 이제 귀 부위가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리 자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벼운 그런 뭐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고막이 찢어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뭐 귀가 막 먹먹하고 고막이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하여튼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죠.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 들리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돌발성 난청은 이제 자꾸 일어났더니 한쪽이 안 들리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그런 경우를 이제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분이 전날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과거력도 없고 그런 에피소드가 없는데 갑자기 청력이 일정 정도 이상의 난청이 있다. 그럼 이제 검사를 해봐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진단을 이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 불명의 급성 난청, 이런 걸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원인을 모르겠다. 원인 불명의 그런 난청인데, 실제로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이제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난청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던 건강했던 사람이 청력이 갑자기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돌발성 난청은 치료가 100%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신경계통에 있는 어떤 기능들은 원래 한번 잃어버리면은 이제 회복이 안 되죠. 청각도 사실은 없어지면 회복은 안 되죠. 회복은 안 되는데, 보통 돌발성 난청은 이제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 이제 귀 영역 중에 굉장히 응급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골든타임 있으니까 2주 이내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근경색이 왔는데 그거는 뭐 몇 시간 내에 치료를 하면은 뚫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놓치면 이제 결국은 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돌발성 난청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지나갔는데 뭐 한번 지나간 거죠. 뭐 갔는데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거를 완전히 100%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응급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어도 보조적인 치료들을 해서 좀 조건을 좋게 해주면은 그래도 자연 치유가 되는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높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돌발성 난청뿐만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해서 난청은 치료가 되는 병인 거예요? 아니면은 유지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난청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아까 중이염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이제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치료를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미 난청이 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치료의 개념보다는 재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미 잃어버린 기능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재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수단을 써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게 실체적인 재활인 것처럼, 안 들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수단, 소리를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인공아우라고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런 임플란트라는 걸 통해서 잃어버린 청력의 기능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듣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청각 재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의 중심에 가 있죠. 그러면 그 치료
치료법에 대해서 네. 세분화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난청의 뭐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약물 치료가 필요한 난청이 있죠. 그래서 뭐 중이염 같은 건 뭐 약을 써서 또는 어떤 간단한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뭐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뭐 수술 같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뭐 웬만한 만성 중이염은 다 수술로서 회복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난청을 부위별로 나눈다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뭐 고막이나 중위에 있는 그 구조들이 소리를 전달 못해서 되는 그런 거는 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내부 다시 말해서 뇌라고 하는 달팽이관, 그다음에 청신경,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뇌까지 전달하는 그 부분의 난청을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청각 재활, 보청기를 쓰거나 아니면 인공호흡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서 그 부분을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전반적으로 난청 치료에 구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네. 잘못 쓰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뭐 하거든요. 그렇죠. 보청기는 뭐 잘못 쓰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보청기를 쓰면 오히려 나중에 보청기를 벗지도 못하고 뭐 귀가 더 나빠진다든가,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늦게 쓰는 게 좋다든가, 아니면은 보청기를 쓴다부터 이상하게 내가 귀가 더 나빠졌다든가, 뭐 이런 이제 일종의 그 부정적인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보청기를 뭐 잘못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보청기는 오히려 보청기를 일찍 쓰는 경우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보면은 보청기를 똑같은 청력 난청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분은 이제 사용을 끼고 어떤 분은 안 끼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봤더니 보청기를 안 낀 분이 훨씬 더 못 들어요. 보청기를 일찍 낀 분보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신경계통은 이제 자극을 자꾸 받아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데, 뇌가 청각센터가 소리가 안 들어와서 자극을 안 주면은 10년 동안 자극을 못 받으면은 뇌가 기능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청력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10년 동안 청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떨어지면은 요만큼 못 들어야 되는데 보청기를 안 낀 분은 이만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더 못 듣냐를 봤더니 귀가 이만큼 나빠진 거 플러스 뇌가 자극을 못 받아서 뇌 기능 청각센터가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보청기를 껴서 자극을 자꾸 주면 뇌 청각센터가 퇴화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어서 보청기를 일찍 낀 분들이 오히려 또 오랫동안 청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인공와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공화호는 지금 한 뭐 70년대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80년대부터는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해서 이미 뭐 벌써 한 4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인공화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각 기관들 중에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개의 감각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지혜가 발달이 돼서 의학적으로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만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의학적인 발전이죠. 인공아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게 고막에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오면은 달팽이관 속에서 그 물리적인 자극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안에 그 청각세포, 감각세포들이 들어가 있는데 달팽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이 피아노 건반처럼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다 그 위치에 따라서 달팽이관이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두 바퀴 반이 돌아가는데 1층서부터 이렇게 아주 높은 고음부터 점점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러면 달팽이관이 만약에 기능을 못하면 거기다 이게 전극을 이렇게 삽입해서 피아노 건반처럼 이게 뭐 전자피아노 같이 거기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주파수별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난청은 대부분 달팽이관의 문제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달팽이관이 태어날 때 어른 사이즈로 태어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기는 요만한데 달팽이관은 어른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심각한 고도난청은 태어날 때 선천성 난청이거든요. 시각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이 많아요. 그러나 고심도 난청들은 전부 이제 선천성 난청인데, 선천성 난청 받은 아이가 만약에 달팽이관이 자꾸 커진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수술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커지면은 수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달팽이관은 태어날 때 완전히 성인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넣어주면은 평생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사이즈 변화가 없네요. 사이즈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신이 허락한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면 이 아이는 언어를 못 배우고 언어는 이성을 개발을 못 하고, 그럼 이성이 없으면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리를 듣고 언어라는 거를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화호 수술이 획기적인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난청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소리를 듣고 하는 일반적인 성인 사회로 편입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수술 방법이죠. 처음에는 인공화호 수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청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받는 수술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인공화호 수술 방법들이 발전이 돼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성 난청이 진행이 되면 보통 70대, 80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급속히 난청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80대가 돼도 건강 상태가 다 좋으니까 또 사회생활도 하고 하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난청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난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각 연령대별로 난청은 나도 모르게 올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한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막거나 아니면은 조금 발생이 됐을 때도 빨리 대처하는 관리의 문제죠. 특히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난청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근데 그렇다고 요즘에 뭐 학생들이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 같은 걸 이렇게 끼는데 부모들이 너무 못 끼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이어폰을 뭐 오래 쓴다고 무조건 다 난청이 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어폰을 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를 시켰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위험한 그게 장시간 됐을 때는 안 되니까 우리가 소음에 노출이 됐을 때 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소리의 강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뭐 이어폰을 쓴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무조건 청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학적으로 똑같은 소음에 노출이 돼도 어떤 사람은 난청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제 난청 유전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완전히 청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큰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이명이 굉장히 커졌다.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소음에 취약한 분명히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걸 들을 때 좀 각별히 좀 조심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뭐 흰머리 생기는 것도 40대부터 하얀 사람도 있고 뭐 60대가 70대가 돼도 까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난청도 시간표가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자꾸 잘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이렇게 참고 본인이 이제 부정하는 거죠. 나는 잘 들리는데 소리가 참 무슨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승리하지 말고 빨리 검사를 받아라. 그렇죠. 어쨌든 내가 조금 이제 듣는데 좀 불편하면은 와서 검사를 받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